사조용전 22권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최면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곽정을 변명하자면 시대 배경상 군주에 대한 충심, 부모에 대한 효심, 형제들 간의 의협심을 더 중시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열불나는 건 변함이 없었습니다. 황약사도 저와 같이 열불 터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황룡보다는 아니었을 겁니다. 황룡은 이런 상황에서도 할 말은 해야 했습니다. 하여 왜 자신을 버리고 화쟁과 결혼하냐고 물었습니다. 곽정은 난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잖아. 내가 아는 것은 그저 한 번 한 약속을 어겨서는 안 되는 것뿐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곽정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런 우직함 때문입니다. 황역사가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 분은 없었을 거였습니다. 역시나 무서운 장력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애꿎은 말한테 장력을 날리는 황약사였습니다. 황약사의 장력 한 방에 처참하게 죽어버린 말이었습니다. 황약사의 이런 행동은 황룡에게 화쟁을 죽이고 싶으면 죽여도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황룡이 어찌 화쟁을 죽이겠습니까? 황룡은 무언가를 쟁취하고 지키기 위해서 살인까지 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후속편에서는 딸 자식 때문에 성격이 바뀌게 되긴 합니다. 이때 가엾기 그지없는 황룡을 본 황약사는 죽은 아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여 더는 두 사람의 관계에 관여치 않기로 생각했습니다. 황룡도 황약사의 마음을 읽었는지 오히려 당차게 말했습니다. 곽정이 화쟁과 결혼한다면 자신도 다른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말이죠. 황룡이 상심하여 괴로워만 했다면 이렇게 끝나진 않았을 황약사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쯤에서 물러나주고 도화도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곽정한테 황룡을 한 번이라도 더 올린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지만요. 결국 황룡과 화쟁 중에 승자는 화쟁이었습니다. 화쟁도 황룡만큼 곽정을 사랑하고 있긴 했고 말이죠. 툴루이도 곽정과 다시 화해했습니다. 곽정은 일을 마치고 몽골로 돌아가 화쟁과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하여 화쟁과 툴루이는 몽골에 먼저 가서 곽정을 기다리기로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강남 육교도 먼저 가보겠다고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곽정은 작별의 절을 올렸고 사부님들이 시선에서 사라질 때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젠 이곳에 곽정과 황룡만이 남았습니다. 곽정은 완한 홍련을 죽여야 했고 황룡은 개방의 방주로서 개방대회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그때까지 곽정과 황룡은 같이 다니기로 했고 말이죠. 그러나 둘 사이에는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역시 먼저 입을 여는 건 황룡이었습니다. 곽정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긴 했습니다. 황룡은 밝게 웃으며 우리에게 남은 시간 동안만이라도 즐겁게 보내요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웃어?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곽정도 흔쾌히 황룡의 말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우선은 완한 홍련을 찾을 수가 없으니 개방대회에 참석하기로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물론 때때로 일을 모두 끝내면 작별해야 했기에 아팠고 슬펐습니다. 이런 아픔을 같이 보듬어주고 이겨낸다면 더욱더 사랑이 깊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웃다가 울다가를 반복하며 길을 떠났습니다. 오랜만에 등장하는 징기스칸이었습니다. 이미 금나라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얼마 가지 않아 금나라는 지도에서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징기스칸은 금나라 하나로 만족할 생각이 없었으니 개방대회를 앞두고 누구보다 바쁜 건 양강이었습니다. 양강은 눈치가 빨라 주막에서 주워온 타구봉이 어떤 물건인지 금방 알게 됐습니다. 타구봉만 있으면 전국에 있는 모든 거지들을 호령할 수 있는 개방의 방주가 될 수 있는 거였습니다. 복음자는 양강이 방주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 떨어질 생각을 안 했습니다. 양강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염자는 정수리에도 땀이 많군 이라고요. 거지들이 모시러 오자 타구봉을 챙기고 나가려는 양강이었습니다. 그때 복음자가 양강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러더니 코맹맹이 소리로 기다릴게요 라고 말하는 목염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젠 허락한다는 뜻이 아니고 뭐란 말인가요? 여인으로서 먼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남사스 부끄러였습니다. 뭐라고요? 남사스 부끄러. 개방대회를 빨리 끝내고 평소보다 일찍 들어와야겠다 생각한 양강이었습니다. 곽정과 황룡도 개방대회가 열리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차이니스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할 참이었습니다. 황룡이 식당 안을 둘러보니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 개방장로 3명과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개방장로 1명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개방장로와는 같이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은 장로들은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지만 더러운 옷을 입은 장로는 구태여 바닥에 앉아서 남은 밥을 먹겠다고 했습니다. 거지는 거지다워야 한다면서 말이죠. 마침 양강도 식당에 올라왔는데 곽정과 황룡을 먼저 발견하고는 깨끗한 옷을 입은 장로 3명을 불러내 곽정과 황룡은 적이니 해치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은 거지는 자신의 이름을 노유각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노유각은 곽정과 황룡이 홍칠공의 제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전에 곽정이 구양각한테 개방 제자들을 도와준 적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노유각은 개방 내부의 일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파와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 파가 당파 싸움을 하고 있다고 말이죠. 황룡은 얘기를 듣다가 더러운 거지들이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왜 더럽게 하고 다니냐는 거였습니다. 그 말에 노유각은 내 이럴 줄 알았어 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깨끗한 옷을 입은 장로들이 찾아왔습니다. 저 대머리 장로는 팽장로입니다. 하여 앞으로 이들을 팽장로들이라고 부르겠습니다. 팽장로는 양강이 사주한 대로 곽정과 황룡을 해치우려고 온 것이었습니다. 하여 곽정과 황룡이 방금까지 같이 있었던 노유각한테 중독됐다며 이 해독약을 먹어야 안전하다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황룡을 뭘로 보고 허튼 수작을 부리는 걸까요? 황룡은 너나 잘 드세요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팽장로가 이온대법이라는 필살기를 꺼내들었습니다. 이온대법은 눈을 바라보면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저와 같이 이온대법을 연마해보시죠. 이렇게 말이죠. 이온대법에 걸려든 곽정과 황룡이었습니다. 아무리 총명한 황룡이었어도 잠들어 버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등장하는 양자원과 악당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송나라 황궁에서 아직도 무목요소를 찾고 있었습니다. 완안홍련한테 잘 보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혈도를 순식간에 짚어버리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주백통이었습니다. 혈도를 짚고는 지붕 위로 올라가 크게 웃는 거였습니다. 주백통은 뭔가 재밌는 생각이 떠올랐는지 갑자기 손을 몸속으로 집어넣고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내려와 악당들의 입에 뭔가를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래놓고 하는 말이 방금 너희들이 먹은 건 세상에 다시 없는 맹독이라고 했습니다. 주백통은 황궁에서 사라진 홍칠공을 아직도 못 찾고 있었습니다. 하여 이들에게 홍칠공을 찾게 하고 홍칠공을 찾으면 해독약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양자원과 악당들은 세상에서 다시 없는 꼬봉이 되었습니다. 악당들이 홍칠공을 찾아가 버리자 크게 웃음을 터뜨리는 주백통이었습니다. 맹독은 무슨 주백통의 몸에서 나온 때였던 것이었습니다. 전 수년 전 썸녀와 인제에서 래프팅을 했는데 제 다리에서 때가 나왔습니다. 혹시나 해서 썸녀의 다리를 봤는데 썸녀는 다리를 계속 가리려고 했습니다. 결국 썸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주백통도 다시 홍칠공을 찾아 나섰습니다. 도대체 홍칠공은 어디로 갔을까요? 밤이 돼서야 잠에서 깬 곽정과 황룡이었습니다. 그리고 입은 막혔고 손과 다리는 포박되어 있었습니다. 절벽 아래를 내다보니 이제 곧 개방대회가 시작될 모양이었습니다. 팽장로가 앞으로 나와 거지들한테 말했습니다. 홍칠공이 돌아가셨다고요. 그리고 양강을 불러 홍칠공의 임종을 본대로 말해주라고 했습니다. 양강은 생긴 것도 멀끔했고 목총도 좋았습니다. 소리 높여 홍칠공은 적과 싸우다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거지들은 말도 안 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천하에 누가 감히 홍칠공을 해치울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양강은 거짓말 시험 전교 1등 출신이었습니다. 홍칠공은 황역사와 전진칠자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잘도 속는 거지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노유각은 VIP 고객이었습니다. 거지들 모두가 대성통곡을 하며 반드시 복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팽장로들이 거지들을 진정시키고 이제 홍칠공의 유언을 들어보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양강이 타구봉을 높게 들고는 홍칠공의 유언은 제게 19대의 방주를 맡아달라는 거였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모두들 놀라고 말았습니다. 반면 팽장로들은 바라고 있던 대로였습니다. 이유는 자신들의 파가 개방을 더 장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노유각도 장로 중에 한 명이었기에 양강이 가지고 있는 타구봉이 진짜 타구봉임을 확인한 뒤에는 홍칠공의 유언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로들이 양강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었습니다. 알고 보니 세방주가 되면 가래침을 맞아줘야 하는 규칙이 있었습니다. 이제 거지들 모두가 가래침을 뱉겠다고 줄을 서서 뱉어댔습니다. 양강은 개중에 누런 황가래를 뱉은 거지의 얼굴은 기억해놨습니다. 황룡은 진짜 19대 개방의 방주로서 이때만큼은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침을 담아준 양강은 얼굴을 닦고는 멋지게 공중제비돌아 반석 위에 올라 천하의 가장 큰 방에 방주가 된 것을 만끽했습니다. 이제 곽정과 황룡만 제거한다면 어쩌면 진짜 방주가 될 수 있는 거였습니다. 하여 곽정과 황룡이 홍칠공을 죽인 공범이라며 불러오라고 시켰습니다. 노유각이 나와 곽정과 황룡은 홍칠공의 제자들인데 어찌 사부를 죽일 수 있겠냐고 하자 양강이 자신이 직접 신문을 해볼 테니 잘 보라고 했습니다. 양강은 당연히 곽정한테만 신문할 생각이었고 입을 막은 채로 내 말에 맞으면 고개를 끄덕이고 틀리면 저으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내리 5번이나 고개를 끄덕이고 마는 곽정이었습니다. 질문 자체는 있는 사실만 물은 것이었으나 분위기는 곽정과 황룡이 홍칠공을 죽인 공범인 것 마냥 형성되고 말았습니다. 앞에서 보던 황룡조차도 이번만큼은 곽정이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고개를 저어서 말할 기회라도 얻어야 했었는데 말이죠. 거지들은 군중 심리 때문인지 곽정과 황룡을 죽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양강의 명령이 떨어졌고 곽정과 황룡을 향해 칼을 내리치는 팽장로들이었습니다. 황룡은 이렇게 죽게 될 것 같자 그나마 곽정과 함께 죽는 것은 화쟁이 아니라 자신이라며 위안을 삼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노유각의 발길질이 날라와 곽정의 얼굴을 정통으로 가격했습니다. 이 바람에 곽정의 입을 막고 있던 천이 풀려버렸습니다. 노유각은 홍칠공을 죽인 모든 자들을 대라며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곽정은 어리 빠진 채로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영문은 몰랐지만 곽정은 계속 하늘의 별만 쳐다봤고 황룡은 답답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양강은 혹시나 잘못될까 걱정하고 있었는데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말이죠. 그때 밤하늘에 불꽃이 터져 올랐습니다. 이에 팽정로들이 양강에게 이 불꽃은 귀빈이 방문했다는 표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곽정과 황룡은 나중에 처치하고 우선 귀빈을 만나러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황룡은 아직도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곽정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정신이 나가버린 게 아닌가 해서 말이죠. 방문한 귀빈은 구천인이었습니다. 구천인은 철장방의 방주였습니다. 양강은 구천인이 사기꾼이라는 것을 일전에 봐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여 손을 먼저 내밀어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손에 힘을 꽉 주어 구천인을 무릎 꿇게 만든다면 위풍이 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괴성은 양강의 입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조영전 22권이 끝났습니다. 모두들 이혼대법으로 애인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혼다법